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연초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해고되는 비정규직 직원이 늘고 있습니다. 기해년 한 해 여수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여수산단 기업 투자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에 행정력을 집중시킬 방침입니다. 음식점 등에 밀집한 목포 먹자골목에서 불이 났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생활터전을 잃은 상인들은 화재보험마저 가입하지 않아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순천시 신청사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전문가가 내놓은 청사 건립 부지에 의회가 동의하면서 내년부터 청사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가장 먼저 도입된 한국공항공사에 연초부터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규직화를 약속했는데 오히려 무더기로 해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여수공항에서 공항 소방대로 근무해온 A씨. A씨는 지난해 8월 정규직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통령이 공언한 만큼 드디어 지긋지긋한 비정규직 신세를 끝낼 수 있을 거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때는 발표하자마자 저희 이제 고용 안정이 되겠구나. 저희가 계약직에서 좀 더 안정이 돼서 좋게 이루어져 가겠구나.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 재직자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놓았지만 지난해 11월 한국공항공사는 아무런 설명 없이 신입 경력 구분 없는 정규직 공개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채 소식에 A씨를 비롯한 동료들은 반발했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시험을 본다는 자체를 몰랐는데 공고가 뜨고 나서 알았어요. 이렇게 공고가 났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사측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응시한 1차 필기 시험에서 A씨는 결국 불합격으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중 절반이 A씨와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A씨와 동료들은 출제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말합니다. 공개 채용을 했는데 공부 안 해도 이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특히 지난 수년 동안 문제없이 근무를 해온 직장에서 인적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해고된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전화를 해봐서 왜 불합격했는지 대부분 인적성 검사에서 다 탈락했어요. 이 같은 상황은 여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정규직 공개 채용을 진행하면서 A씨처럼 직장을 잃게 된 소방대원은 전국 14개 공항에서 모두 88명. 1차 필기 시험에 합격한 나머지 재직자도 2차와 3차 시험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전국 모든 공항에서 경력직의 대규모 퇴사에 따른 업무 공백과 그로 인한 안전 공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불합격자를 상대로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나온다던 구제 방안은 여전히 감감무소식. 공사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소방대원들은 불안함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계속 안 나온다면 저희는 직장을 구해야 하는 건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경남 하동의 한 제야 사학자가 영호남 독립운동가 46명에 대해 서훈을 신청했습니다. 경남 독립운동연구소 정재상 소장은 지난 1927년 하동에서 제2.3.1운동을 주도한 광양 출신 김무일 선생 등 영호남 46명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국가보훈처에 서훈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독립운동가 발굴은 경남 독립운동연구소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미발굴, 미포상 독립운동가 찾기 전수조사를 하동군과 함께 추진해 재판 기록 등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각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고질적이고 심각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귀농 귀촌학교와 연계한 전남 먼저 살아보기 청년학교 운영과 민간단체 참여를 전제로 한 전남인구 희망찾기 프로젝트 등 2건의 인구정책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이와 관련해 청년학교는 시군당 2억 원 이내에서 2개 시군을, 인구 희망찾기는 한 곳당 500만 원 이내에서 10개 단체를 선정해 콘텐츠 개발과 역량 강화 교육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각 지자체의 신년 구상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여수시입니다. 여수 지역 경제 두 축인 석유화학 산업과 관광 산업이 올해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여수시는 이를 계기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가 올해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건 경제 활력 회복입니다. 국내외 기업들의 6조 원대 투자를 발판 삼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경제 활성화의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신산업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삼동지구에 수소차 충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순천이나 방향도 함께 이 충전소를 활용함으로써 수소 경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정의 또 다른 화두인 관광정책은 질적 성장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부작용과 시민 불만 사항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가격 공시제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올해 여수시의 신년 구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권오봉 시장의 공약사항이었던 세계 섬 박람회 개최와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남산공원 조성 사업의 방향은 과거 낭만포차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결과가 결정적 변수입니다. 현재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남산공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2단계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마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존한다는 비판과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00원 시내버스 등 각종 서민 정책이 다른 지자체보다 늦거나 미온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시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은 뭐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조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선도적으로 뭔가를 좀 해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남들이 한 거는 그냥 따라하겠다. 이건 참 발상이 안타깝죠. 화태 백야 구간 연도교 건립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낭만포차 이전 장소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도 올해 여수시의 주요 현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최근 순천시가 신청사 건립 부지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의회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오늘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일반인과 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현 청사의 동측 부지를 선호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며 행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생태도시 위상에 맞는 청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4일 개방성과 접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동축 부지를 건립 부지로 확정하고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흥지역에서도 출마 예정자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흥지역에서는 오는 3월 13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농수축 임협 11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며 현직 이외 출마자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녹동농협과 파령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에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지역 조합장 선거가 극심한 혼탁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고 네거티브 선거와 금품 선거 등 불법 선거 운동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의 정식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 달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13일간입니다. 네, 오늘 목포에 있는 음식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15동이 불에 탔습니다. 이번 화재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상가를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영세 상인들입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목포의 한 음식점 골목.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지붕이 힘없이 주저 내려앉았습니다. 건물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고 점포 안은 새까만 재가 가득합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평소보다 고기 물량을 더 들여와 저장하고 있던 상인은 올 설 장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평상시보다 한 20% 이상은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 가는 중이지 지금 명절 대비해갖고 그래서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불이 난 직후 현장에 달려나온 상인들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타버린 가게를 보며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목포 먹자골목은 1980년대 후반 조성됐으며 대부분 16에서 20제곱미터 규모의 소규모 점포들이 몰려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 상인들인데다 화재보험에 가입된 점포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 여기 임대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마음이 진짜 심란하기도 하고. 목포시와 전라남도는 불이 난 곳은 전통시장이 아닌 개인 점포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추운 날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우려되면서 보건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순천시 보건소는 최근 도내 일부 학교에서 백일의 환자가 발생했다며 특히 호흡기를 통한 전염력이 높은 만큼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심한 기침을 동반하는 백일에는 폐렴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지난해 전국적으로 96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전남 영광, 신안, 목포가 포함된 충남과 전남 서해 내만에 저수온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계속된 한파로 연안 수온이 2도에서 6도까지 하락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이 저수온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이들 해역에서는 양식생물 저수온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능성어와 돔류, 조기, 쥐치 등은 저수온에 특히 취약해 양식어가들은 사료 조절과 영양제 공급을 통해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교동주식회사 여수수산시장 김상민 대표의 상인 100만 원, 여수시 오림동 남양종합목재 대표 심은택 100만 원, 순천시 연향동 세영 도저운 아파트 주민 1동 88만 원, 도사동 골드클래스 아파트 105동에서 108동 주민 1동 82만 원, 연향동 대주 피오레 아파트 주민 1동 66만 원, 왕조 1동 현대아파트 505동에서 507동 주민 1동 63만 8천 원, 연향동 현대 1차 아파트 102동 105동 주민 1동 60만 원, 순천시 향동 3통 주민 1동 53만 원, 저전동 3통 주민 1동 50만 원, 왕조 1동 1통 운동마을 주민 1동 41만 5천 원, 연향동 부영 2차 아파트 205동 206동 주민 1동 36만 원, 덕연동 15통 주민 1동 33만 원, 순천시 저전동 7통 주민 1동 32만 원, 향동 빅토리아 하우스 30만 원, 연향동 현대 1차 아파트 106동 107동 주민 1동 3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순천시가 주민들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오늘부터 4월 동안 황전면과 중앙동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회 발대식을 갖고 앞으로 해당 자치위원들을 통해 마을사업 발굴과 주민총회 개최 등 다양한 행정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또 이번에 출범한 주민자치회가 지역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권한을 갖게 돼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남 진도에서만 운영했던 이순신 리더십 캠프가 올해부터 전남 동부권에까지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동부권에서 진행할 이순신 리더십 캠프를 위탁 운영할 비영리 단체를 다음 달까지 공모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유학기자 학생과 군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이순신 리더십 캠프는 전라도민의 호국혼과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과 유적지 탐방 등으로 꾸려지며 지난해에는 7,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광주 지역 대학에 다니는 전남 출신 학생들을 위해 화순에 운영되고 있는 전남학숙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신규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전남학숙의 올해 모집 규모는 남자 102명과 여자 44명 등 모두 146명이며 공고일인 오늘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전남에 있고 광주나 인접시군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과 대학원생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발 기준은 신입생은 생활 정도만으로 평가하며 재학생은 성적 30%, 생활 정도 70%를 반영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국가 유공자 등에게는 가점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 2,600여 건의 화재로 사망 17명을 포함해 모두 9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2017년과 비교해 화재 발생은 300여 건, 인명피해는 20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는 산불 취약 지역 관리와 소각시기 순찰 강화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섬 주민들의 여객선 운송비 지원이 늘어납니다. 현재 5톤 미만 화물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등에 일률적으로 20%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1000cc 미만 경승용차는 50%, 1600cc 미만 송용차는 30% 등으로 세분화시켜 확대 지원합니다. 또 오는 6월부터는 가스와 유류 그리고 연탄 등 생활 필수품 운송비도 주민들은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각종 연금 인상, 예방접종 항목 확대 등 16건의 보건복지시책을 신규 또는 확대 시행합니다. 올해 전라남도는 저소득층 시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인상하고 긴급복지지원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노인시책으로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와 무료급식 식사배달의 지원단가 인상, 기초연금 기준액 상향 조정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보건의료 시책으로 영아 노인층에 대한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노인층 폐렴구근 예방접종비 80% 지원 등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총 43,340헥타르로 전국 인증 면적의 5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